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시작합니다. 10시 55분 넘어가면서 11시권으로 갑니다. 평상시 같으면 연휴를 앞두고 개점 휴업 상태로 쉬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은 어제 오늘 우리가 좀 늦게 발동이 걸려서 그렇지 뜨겁습니다. 지수부터 좀 확인할게요. 코스피는 2626이죠. 코스닥은 824. 특이한 것은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 뒤에는 코스닥 밑에 가로 열고 2차 전지라고 씁니다. 2차 전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특징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오늘도 이제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로봇도 강하고, 수급부터 확인하죠. 코스피는 기관들, 외국인들, 기관 외국인 쌍끌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2,800억 순매수로 이 시각 현재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의외로 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은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합니다. 어제 기사 가운데도 개인들이 이제 오르니까 2차 전지를 매도하니까 외국인들이 줍줍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수급의 흐름들이 항상 공방이 있는 거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다 오를 것 같이 생각하면 오르기만 하고 다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주요 종목들 먼저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종목 준비되어 있는 거 좀 볼게요. 한미반도체 오늘도 급등세, 급등각이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신한지주, 지주사들도 들어있고요. 지주사가 많네요. 메르츠까지, LIG 넥스원, 2차 전지 쪽도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도 보이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 또 검색어 탑10 상위 종목 봅니다. 검색어는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죠? 많이 이제 시중에 관심은 더 있을 수 있는 쪽이니까요. 제주반도체도 2위로 올라와 있네요. 에코프로, 신성 델타테크도,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테마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심 있고 HLB, 한미반도체.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 오늘 관심 있는 종목들이 역시나 검색어 탑10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저희가 뽑은 또 탑10 종목과 투자 전략들 이어서 가겠습니다. 종목 탑10 집중적으로 보면서 기업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그죠? 팍팍 나옵니다. 탑10 저희가 뽑은 거 볼게요. 벌써 빨간색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였는데 그죠? 순위가 조금 밀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둘 다 급등하는 종목이고 신성 델타테크, 에브리봇, LG화학 뉴스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콜옵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인수해서 이름을 삼성 로보틱스로 바꿀 수 있다. 확정 보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데 어느 정도로 그 뉴스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은요. 분명히 이제 좋은 뉴스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을 사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 특히 전자가 사실 보기가 힘든 일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과 함께 삼성이 로봇 사업에 진심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낸 로봇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을 밝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좋은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의 인수 기대감과 여러 가지 지분 확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이벤트들이 정말로 확정이 됐을 때 과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으로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회사로 갑작스럽게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내용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기가 솔솔 날 때 주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네. 이것이 이제 확정 보도가 됐을 때 과연 주가가 더 올라갈지 이것은 저는 이제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작년도에 워낙 안 작년도 대비해서 워낙 연초에 안 좋았었던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개장 초반 그래도 이 뉴스와 함께 조금 움직이긴 했었는데요. 최근 로봇주들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브리봇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다 로봇주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로봇 테마 내에서는 에브리봇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개 정도의 주가 흐름을 잘 보면서 예.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얘기는 조금 더 늦춰주기를 뉴스가 안 그렇죠. 나오기를 예. 기대감으로 남아 있으면서 로봇주가 좀 올라주기를 기대하고 로봇주가 좀 사실 쉬었잖아요. 맞습니다. 쉰 흐름에서 뭔가 좀 순환매적 차원이 돌 때가 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뉴스가 있었고 에브리봇은 왜 이렇게 로봇가 오는지 가운데 최근 강한 거예요? 사실 저도 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에브리봇이라는 회사는 결국은 이제 로봇 관련주 내에서 로봇 물걸레 청소기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돈을 버는 회사고 최근에 이제 라이다라든지 아니면 자체 매핑 기술의 국책과제를 통과를 하게 되면 국책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 기술을 내재화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청소라든지 아니면 매핑 기술, 라이다 기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서비스용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산업용 청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의 서비스용 로봇 이런 쪽으로 서비스 로봇 쪽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에브리봇이 최근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집에 혹은 이 가정용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로봇 청소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에브리봇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잊혀진 이름이 하나 있으니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사실은 로봇 관련 초창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을 이끌었고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을 엄청 끌었다가 요즘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좀 쉽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시각은 지금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될 것인지 전략과 그 가운데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두산 로보틱스의 부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용 로봇의 부진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로봇주들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용 로봇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기업들이 돈을 더 빨리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용이나 서비스용, 즉 B2C 쪽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역시 로봇 대장주인 에브리봇을 봐야 되겠지만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부담이 좀 옅어진 상황 속에서 올해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성장은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교촌치킨이라든지 이런 쪽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 확장을 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관심권에 한번 두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가 어떤 뭐 실적을 기반으로 실적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뉴스나 테마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올라가는 쪽에 편승하는 것이 수익이 좋고 그죠. 네. 다만 이제 이 좋은 기업인데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도 저점에 살 것이냐 그에 대한 이제 전략에 관련된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탑10 종목의 첫 번째로 봤고요. 다음 또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탑10은 뭐 한미반도체, 신성델타테크 있는데 에코프로랑 노루페인트하고 해서 2차 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우리가 뭐 워낙 2차 전지로 알려 있고 엔캠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쉴 동안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노르페인트는 또 왜 나온 거예요? 오늘 이제 뭐 배터리 쪽에 일부 뭐 발화 관련된 부분 쪽에 소재를 만든다라는 네네. 내용과 함께 테마에 또 편승이 돼서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된 것 같고요. 사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실적 발표를 대부분 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주가가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뭐 이전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액면 분할이나 그렇죠.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관련된 이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회사 기업의 펀더멘탈의 가치라는 것을 결국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대전제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OEM 업체들의 자동차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발표됐던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 자체가 QOQ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크게 줄이거나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는 측면을 이익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탑라인, 즉 매출이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펀더멘탈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에 대한 시각 자체가 어제 오늘의 상승을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의 차원으로 봐줘야 된다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죠? 추세적 상승보다는. 그렇죠. 네.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러한 이벤트성인 예. 이슈, 그리고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약간 쉴 때 나타났었던 또 2차전지로의 수급 유입, 단기적으로 좀 좋았었던 AI 관련주들이 쉴 때 들어왔었던 수급 전환, 뭐 이러한 부분들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실은 뭐 2차전지도 나올 악재는 어느 정도 나왔죠.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려면 물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뭐 소재 가격의 일등 가격 반등이라든지 혹은 뭐 실적이 전환할 타이밍이겠지만 그런 걸 이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에코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나 혹은 뭐 양극재업체 이런 쪽은 조금 부담되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찾아야 됩니까? 최근에 시장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는 것은 네.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탑10 종목에서 봤듯이 네네. 엔캠 같은 기업들이 뭐 최근에 워낙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의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분명히 한번 타이밍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상반기에는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전환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황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양극재 업체가 가장 먼저 올라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같은 기업들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는 엔캠이라는 기업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FEOC죠. 결국 이제 외국 우려 집단의 제외와 함께 전해질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4위 전해액사로서 미국의 투자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이 엔캠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쪽으로 워낙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 자체는 아무래도 엔캠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제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네. 포스코 그룹주를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요. 엔캠이 어제 에코프로나 급등할 때 쉬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쪽이 조금 상승이 둔화하니까 다시 치고 그렇죠. 나가는 흐름들입니다. 결국은 뭐 엔캠이나 동화기업 오늘 나온 뭐 이런 노르페인트, 노르페인트는 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류의 2차전지 내에서 이런 좀 가벼운 종목을 지금은 찾는 게 답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저께였나요? 삼성 SDI가 이제
고객사에게 전고체 시제품을 납품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고체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뛰어 올라왔는데요. 그쵸, 예. 그쪽에 속해 있는 것들도 이제 전해질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들. 그러면 2차 전지가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어떤 그런 본격적인 회복세로 가려고 하면, 네. 대략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언제쯤 그런 회복세가 나타날 거로 지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선 고객사들, 즉 이제 최종 고객사의 재고 소진 여부라든지 그리고 그쪽이 소진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고객사들의 또 재고가 소진이 될 겁니다. 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제 하반기에는 재고가 다 소진이 되고 물량을 확보할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3월 달이 지나고 2분기 초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2차 전지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는 항상 기대감을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이 언제가 1분기까지도 실적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걸 확인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네. 이제 2분기 실적, 2분기 말 혹은 3분기엔 좋아질 텐데 그 실적은 이제 미리 반영하겠죠. 그렇겠죠.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2차 전지 얘기했고요. 탑10 종목, 다음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3위에 올라 있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참 신성델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초전도체 나올 때 뭐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뭐 실체라든지 어렵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탈락하는 것 같은데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 12종목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하고 뭐 다른 쪽도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회사의 본업은 이제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LG 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전 쪽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납품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더 사업 영역을 넓혀서 거기에 포함되는 가전을 직접적으로 OEM을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일부 이제 방열판과 같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가전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 두 개의 섹터가 그렇게 시장의 주목을 그리고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섹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흐름은 사실 본업과는 무관한 초전도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가의 상승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재무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실적이 숫자가 그죠? 그렇죠.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테마로서만 죽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우리가 초전도체 얘기할 때는 뭐 정신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다가 신성델타테크가 가는 이유는 지금도 투자 위험 예고 종목인데요. 기본적인 실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시총 상위 종목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테마주들 하면은 작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었죠. 실제적으로 이제 1차 상승에서는 서남이나 덕성 이런 기업들이 정말 주가 맞아요. 급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기업들도 한번 돌려봐 주세요. 저 어떤 남은 주봉 정도로 해갖고요. 일봉이나 예. 서남, 덕성 이런 거 비교 한번 해보죠. 예. 주가 엄청 빠져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에 패시브 자금의 수급 영향력이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코스닥에 뭐 2천억, 1천억짜리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네. 오히려 1조, 2조에서 3조, 4조를 만들어서 MSCI라든지 코스닥 150 혹은 코스피 200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과 주가가 훨씬 더 센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불어나면서 오히려 그러한 매수 수요까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워낙 개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판단 자체는 만만치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은 3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네.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올 때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도 그러잖아요. 투자해 볼 만해요. 그러면 그 전문가 얘기들이 뭐 조금 해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급등 가능성도 있고 투자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 경우도 뭐 다른 종목들은 좀 상승해서 이탈한 것도 있고요. 신상 델타 테크는 강한데 자, 3월에 발표하니까 여기에다 올인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포트 내에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테마주 성격으로 할 것인가가 전략상 중요하네요. 네, 사실 이것은 뭐 개인들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저는 뭐 많아도 10%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정적인 성향이라고 하신다면은 10%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핫한 종목들, 탑10 종목들 점검하면서 전략 세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